안녕하세요.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채널 꾹꾹이 TV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냥이가 한참을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나오는데 표정이 마치 나라 잃은 장군님 같아요. 모래는 잔뜩 파헤쳐 놨는데 정작 수확물, 즉 감자는 없거나 토끼똥처럼 작고 동그란 것만 덩그러니 있을 때, 에이, 어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삐빅,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변비는 그냥 똥 못 싸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 고양이 변비 3일 이상 지속되면 응급 상황입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지금 말없이 보내고 있는 고통의 신호, 저희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 냥이도 이런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냥이 이름을 적어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어떤 동물인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냥님들은 아시다시피 사막 출신의 육식동물입니다. 사막 출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조상님들이 물이 귀한 곳에서 살다 보니 몸에 들어온 수분을 최대한 아끼고 재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소변도 엄청 농축해서 보고 대변도 수분을 쪽 빨아들여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한마디로 변비에 걸리기 딱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 엄청난 그루밍의 대가잖아요. 하루 종일 몸단장을 하면서 삼키는 털들이 뱃속에서 뭉쳐서 헤어볼리 되는데 이게 또 변비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고난 신체 조건에 스트레스에 예민한 성격까지 더해지니 우리 냥님들의 장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이 예민한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 그게 정확히 뭔데? 씹어먹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집사님들이 하루 이틀 정도 똥을 안 싸면 변비인가 하고 걱정을 시작하시죠. 물론 그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맞지만 의학적으로 변비는 단순히 똥을 안 싸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짜 핵심은 배변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즉, 냥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소량의 작고 단단한 변을 보거나 심지어 변을 보다가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까지 모두 변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고양이의 변은 촉촉하고 길쭉한 맛동산 모양이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 냥이의 감자가 딱딱한 조약돌 같거나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온다면 그건 장 속의 변이 너무 오래 머물러 수분이 쪽 빨렸다는 신호예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변의 형태와 배변 시 고양이의 행동을 함께 관찰하는 것이 변비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화장실 청소는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냥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냥이 혹시 변비?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냥이가 변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동물병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첫째,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들락거린다. 똥이 마려운 느낌은 드는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니 계속 화장실에 가는 거죠. 둘째,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평소 1분이면 끝날 일을 5분, 10분씩 붙들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셋째, 배변 시 이상한 소리를 낸다.
야옹 하고 우는 경우도 있고 끄끄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명백한 통증의 표현입니다. 넷째, 배변 자세가 부자연스럽다. 등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힘을 주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를 한다. 화장실에서 배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침대나 소파처럼 푹신한 곳에 배변을 시도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작고 단단한 토끼똥 모양의 변을 본다. 이 증상들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우리 냥이의 화장실 습관을 사랑으로 관찰해 주세요. 세 번째, 화장실 밖에서 보내는 SOS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변비의 신호는 화장실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양이의 일상적인 행동 변화에서 더 심각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욕 부진입니다. 뱃속에 똥이 가득 차서 더부룩하고 아프니 당연히 밥맛이 없겠죠. 평소에 밥그릇 싹싹 요정이던 아이가 갑자기 사료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변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토입니다. 장이 꽉 막혀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 위로 역류해서 구토를 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료를 먹은 직후에 소화되지 않은 사료를 그대로 토해낸다면 더욱 의심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와 무기력증입니다.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 평소에 잘하던 우다다도 안 하고 장난감에도 시큰둥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구석에 숨어 있으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를 만지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부에 통증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화장실 밖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실은 냥이가 온몸으로 보내는 나 아파요 라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왜 하필 3일이 골든타임일까요? 많은 수의사님들이 고양이가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병원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1일도 2일도 아니고 3일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변을 못 보는 것은 일시적인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 속의 변이 3일 이상 정체되면 대장은 남아있는 수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럼 변은 거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이렇게 굳어버린 변은 고양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밖으로 밀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장폐색이나 극심한 통증, 그리고 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즉, 3일은 고양이의 몸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자 심각한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볼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냥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응급 상황의 진짜 의미, 바로 거대 결장증입니다. 3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냥이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거대 결장증 메가초론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거대 결장증은 말 그대로 대장이 거대해지는 병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변이 장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확장시키면 대장벽의 근육과 신경이 손상되어서 연동 운동 능력, 즉 변을 밀어내는 힘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번 손상된 대장 근육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고양이는 만성적인 변비에 시달리게 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늘어난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술 후에도 평생 약을 먹거나 특수 처방식을 먹어야 하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똥 좀 못 싸는 게 뭐 대수라고 생각했던 작은 변비가 결국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양이 변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6번째, 변비의 제1주범은 바로 물. 물 안 마시는 냥님을 위한 특급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고양이는 사막 출신이라 물을 잘 안 마시는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변비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장 속의 변에서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변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냥님이 물을 많이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그릇의 개수를 늘리고 집안 곳곳에 놓아주세요. 고양이는 동선이 닿는 곳에 물이 있어야 아, 맞다. 물 마셔야지 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실, 침실, 캣타워 옆 등 여러 군데에 신선한 물을 배치해 주세요. 둘째, 흐르는 물을 제공해 주세요. 많은 고양이들이 고여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고양이용 정수기나 분수대를 설치해주면 음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물그릇의 재질과 모양을 바꿔보세요. 플라스틱보다는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냄새가 덜 빼고 위생적입니다. 또 수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고양이들을 위해 넓고 얕은 그릇을 준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습식 사료는 그 자체로 71,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음수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7번째, 혹시 사료가 문제일 수 있다고? 섬유질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음수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특히 건사료만 급여하는 경우 변비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죠. 물론 건사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변비 경향이 있는 고양이라면 주식의 일부라도 습식 사료로 바꿔주거나 건사료에 물을 살짝 섞어 불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요. 고양이 사료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조섬유 시루드 파이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함량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료를 바꾸기 어렵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전자피 피사일리움 샤스크, 가루나 호박 퓨레가 있죠. 단, 주의할 점은 섬유질을 너무 과도하게 급여하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거나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서 고양이의 변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꼭 수의사와 상담 후에 급여해 주세요. 8번째, 스트레스가 똥을 막는다. 예민보스 냥님 케어법을 알아봅시다. 고양이가 얼마나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인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됩니다. 쉽게 말해 긴장하면 장이 굳어버리는 거죠.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사,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나 반려동물의 등장, 가구 배치 변경, 집사의 잦은 외출,
심지어는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화장실 환경은 배변 활동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작거나 더럽거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있다면 고양이는 배변을 참게 되고 이것이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냥님의 쾌변을 위해서는 항상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마련해 주세요.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놀아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것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9번째, 헤어볼. 그저 털 뭉치가 장을 막을 수 있다니. 우리 냥님들의 숙명과도 같은 존재, 바로 헤어볼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면서 죽은 털들을 삼키게 되는데 이 털들이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뭉쳐진 것이 바로 헤어볼이죠. 대부분의 헤어볼은 구토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일부는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장으로 넘어간 헤어볼의 양이 너무 많거나 크기가 크면 다른 변들과 얽혀서 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변비나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종 고양이나 그루밍을 유독 열심히 하는 깔끔쟁이 고양이들에게서 헤어볼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죠. 그럼 이 무서운 헤어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빗질입니다. 집사가 빗질을 통해 죽은 털을 미리 제거해주면 고양이가 삼키는 털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사료나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볼 사료나 영양제에는 섬유질이나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털이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여 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빗질은 단순히 털 관리뿐만 아니라 냥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0번째, 뚱냥이가 변비에 더 잘 걸리는 슬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통통하고 귀여운 우리 뚱냥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변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체중인 고양이는 정상 체중의 고양이보다 변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우니 움직이기 싫어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의 연동 운동도 함께 저하되어 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복부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물리적으로 대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죠. 셋째, 비만은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데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웅크리는 배변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워져서 배변을 참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냥이의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지만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조절과 놀이를 통한 운동량 늘리기를 병행하여 건강한 체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날씬한 몸매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우리 냥이의 쾌변과 직결된 건강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번째, 노령묘 집사님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변비에 취약해집니다. 노령묘에게 변비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우선 소화기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지죠.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장 운동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관절염입니다.
많은 노령묘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데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화장실 턱을 넘거나 웅크려서 힘을 주는 배변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피하기 위해 배변을 참게 되고 이것이 만성적인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만약 우리 집 노령묘가 갑자기 변비 증상을 보인다면 화장실 턱을 낮춰주거나 입구가 넓은 화장실로 바꿔주는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관절염과 같은 기저질환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통증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변비가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음수량도 충분하고 식단도 괜찮고 스트레스 요인도 없는데 변비가 계속된다면 몸속에 숨겨진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으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고 이는 곧바로 변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령묘에게서 다음 단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과 함께 변비가 나타난다면 신부전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 질환들도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골반 골절의 후유증으로 골반이 좁아져 변이 통과하기 어렵거나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겨 배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대장 내 종양이 생겨 물리적으로 장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비는 다양한 기저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변비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번째, 우리 냥이가 변비로 고생할 때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 탑 3를 알려드릴게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사람이 먹는 변비약이나 관장약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고양이는 대사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전한 약이라도 고양이에게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나 장 손상,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면봉이나 손가락 등으로 항문을 쑤셔서 똥을 억지로 파내려는 행동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직장 점막에 상처를 입혀 2차 감염이나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식용유를 억지로 먹이는 것입니다. 민간요법처럼 알려져 있지만 기름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사례가 들려 기름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효과도 불확실할 뿐더러 위험성이 훨씬 크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겠지만 잘못된 처치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14번째, 그렇다면 집사가 해줄 수 있는 안전한 응급처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증상이 아주 경미한 초기 단계라면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안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추르에 물을 타서 추르탕을 만들어주거나 습식 사료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 더 섞어주는 등 어떻게든 음수량을 늘려주세요. 둘째, 프로바이오틱스, 즉 고양이용 유산균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한 무가당 플레인 호박 퓨레를 사료에 아주 소량 티스푼 반 개 정도 섞어주는 방법입니다. 호박은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부드러운 복부 마사지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양이가 거부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 같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하루 이틀 내에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15번째, 동물병원에 가면 도대체 뭘 할까?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 미리 알아봅시다. 병원이 낯선 집사님들을 위해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선 병원에 가면 수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문진을 할 거예요. 언제부터 변을 못 봤는지, 식욕이나 활력은 어떤지, 구토는 없었는지 등 집사님의 관찰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 후에는 신체 검사를 통해 복부를 부드럽게 만져보며 변이 얼마나 차 있는지, 통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대장의 변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꽉 차 있는지, 거대 결장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이물질은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치료가 진행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하 수액을 통해 수분을 공급하고 변을 무르게 하는 약 완화제를 처방받아 집에서 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관장을 해야 합니다. 관장은 카테터를 통해 직장으로 용액을 주입하여 굳은 변을 풀어내는 시술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를 진정시키거나 마취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면 덜 당황스럽겠죠. 16번째, 충격적인 병원비. 예방이 최고의 절약이라는 뼈아픈 진실. 우린 양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집사님들 지갑까지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동물 병원비 있죠. 고양이 변비, 가볍게 생각했다가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찰과 약 처방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수액 처치, 관장까지 하게 되면 비용은 수십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거대 결장증으로 발전해서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후속 치료비까지 합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똥 때문에 집안 기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매일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좋은 습식 사료를 사주고 고양이용 정수기를 사주는 비용, 그리고 매일 5분씩 빗질해주는 시간과 노력. 이 모든 예방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은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가는 비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죠. 고양이 변비 관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평소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예방이 결국 우리 냥이의 건강도 지키고 집사님의 지갑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17번째, 냥님을 위한 장 건강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고양이가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바로 사냥놀이를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인 사냥꾼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며 사냥감을 쫓는 행동은 고양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활발한 움직임이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 우리 냥이들이 신나게 우다다를 하고 나면 장이 자극을 받아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곧 원활한 배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분씩 2번, 냥이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낚싯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작은 공 등 우리 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활용해서 마음껏 뛰고 점프하게 해주세요. 사냥놀이는 단순히 살을 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사와의 유대감을 높이며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자극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냥님과 함께 신나는 사냥놀이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냥이의 쾌변이 집사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8번째, 냥님을 위한 장 건강 프로젝트. 2번째는 식단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건사료와 습식사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챙겨주면 더욱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 자체를 의미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에요. 이 둘을 함께 급여하면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소화 기능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 전용으로 나온 유산균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급여할 수 있어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 IBD과 같은 소화기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 오일 같은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 줄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보조제들은 치료약이 아니며 급여 전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우리 냥이에게 적합한 제품과 용량을 추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튼튼한 장을 만들어주세요. 19번째, 매일 감자 수확의 중요성. 바로 똥 다이어리를 써보는 겁니다.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냥이의 배변 습관을 기록하는 것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작은 수첩이든 간단하게 기록을 남겨보는 거죠. 뭘 기록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배변 횟수. 하루에 몇 번이나 감자를 생산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둘째, 변의 양과 형태. 평소보다 양이 적지는 않은지, 맛동산처럼 길쭉하고 촉촉한지, 아니면 토끼똥처럼 작고 단단한지, 혹은 설사 형태인지 등을 기록합니다. 셋째, 특이사항. 배변 시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는 안 했는지, 혈액이나 점액이 섞여 나오지는 않았는지 등을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우리 냥이의 정상적인 배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아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이 똥 다이어리는 수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어땠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냥이의 감자 농사 일지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20번째, 변비와의 길고 긴 전쟁에서 우리 집사가 승리하는 법 종합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고양이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집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꾸준한 관심과 관리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집안 곳곳에 신선한 물그릇을 두고 정수기를 활용하고 습식 사료를 통해 항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식단.
적절한 섬유질이 포함된 좋은 사료를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유산균과 같은 보조제를 활용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셋째, 환경. 고양이가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용한 곳에 마련해주고 이사나 새로운 가족 등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해주세요. 넷째, 활동. 매일 규칙적인 사냥 놀이를 통해 충분한 활동량을 확보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세요. 다섯째, 관리. 규칙적인 빗질로 헤어볼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체중 체크로 비만을 관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찰입니다. 매일 화장실 상태를 체크하고 똥 다이어리를 기록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변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냥이의 평생 쾌변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양이 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똥 얘기라서 조금 부끄러웠을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냥이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힘들어하는 냥이를 보며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하는 초보 집사가 아니라 작은 신호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 집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냥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그저 작은 행동의 변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뿐이죠. 그 신호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집사들의 가장 큰 의무이자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가끔은 집사를 하인처럼 부리고 비싼 장난감보다 택배 박스를 더 좋아해서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작고 복슬복슬한 생명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가 변비 걱정 없이 행복한 묘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고양이 키우는 다른 집사 친구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우리 냥이의 장 건강을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약속처럼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